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34회 대비 매일 기뽀를, 매일 기출문제 뽀개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 첫 번째로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부터 먼저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실제 문제 푸실 때는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X를 쳐놓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X가 나오면 걔가 답이겠죠. 동그라미가 나오면 답이 아니고. 그럼 첫 번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자본을 모으고 자산을 모으고 그리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다 파는 건 다 경제활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오네요. 그 다음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 얘가 협의의 부동산이었죠, 여러분?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그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정착물에 수목, 돌담, 교량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문제에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걔는 X였어요. 수목, 돌담, 교량 등도 포함이 되니까. 그때 만약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속한다 그러면 걔는 O가 되죠. 지금은 당연히 O네요. 그 다음 3번. 준부동산은 우리 공부하는 그 순간,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풀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개론해서 준이 나오면 걔는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과 무언가 똑같은 성격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것과 똑같이 보기로 한 것, 무엇에 준한다, 이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아니나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추는 거죠. 그게 등기등록이었습니다. 그때 이 등기등록을 할 때 민법 규정에 의해서 등기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에 의해서 등기등록의 수단을 갖추는 거였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됐던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얘는 기술적 개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여러분 법경기를 쪼개놨었잖아요.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소유권자 안 보인다, 무형, 법률. 그리고 뚫어져라 쳐다보도 경제적 가치 안 보인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도 무형. 뚫어져라 쳐다보면 어떻게 지어졌는지 기술은 보인다. 기술은,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이 맞았습니다.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 다음 5번. 토지는 아주 중요한 생산의 3요소였어요. 생산의 3요소가 뭐죠, 여러분? 토지, 자본, 노동이었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얘를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토지용의 집약도가 높으면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되니까 위로 많이 올라가겠죠, 층수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아주 중요한 생산 요소예요. 그리고 우리는 토지 자체 산강들을 레저용으로 소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찾기가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단 하나만 몰라도 못 풀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의 경제적 개념을 먼저 쫙 모아볼게요. 그럼 경제적 개념을 찾아보면 자본을 모으고 그리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자산을 모으는 것. 얘는 경제활동이었다. 그럼 지금 답이 나왔네요. 기억, 니은, 리을, 비읍. 그렇게 돼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2번밖에. 그렇죠? 그 다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얘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위치, 이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그때 위치는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였습니다. 그 물리적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평야지대, 산악지대 달라지니까 유용성의 차이 발생해서 물리적 위치도, 절대적 위치도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만 인간이 부여하는 상대적 위치, 사경행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뭐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부동산의 가치에 상대적 위치가. 그런데 그 상대적 위치가 끊임없이 변하니까 장기적인 배려, 예측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기억 꼭 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첫 번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대요. 그럼 건물이 없는 땅이 뭐였죠, 여러분? 낮이였죠, 낮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얘는 낮이었는데 중요한 건 규제에는 3가지 종류의 규제가 있었어요. 물리적 규제와 공법상의 규제, 사법상 규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뭐는 받는다? 공법상 규제는 받는다? 그렇죠? 도관 농자 중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용도 지역 중에. 그래서 땡땡은 공법상 규제가 없는 땅이다 그러면 무조건 X였죠. 그리하여 우리나라 감정평가상 가장 높게 평가되는 토지의 종별 낮이는 규제가 가장 적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제약만 있는 땅, 건물 없어서 물리적 제약이 없고 사법상의 제약이 없었네요. 오로지 뭐만 받고 있다? 공법상 제약만 받고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규제가 제일 적은 만큼 유용성이 제일 커서 가장 높게 평가됐네요.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낮이가 된 순간 낮이가 아닌 애들을 지우겠죠. 4번과 5번을 지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지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얘가 택지였죠, 여러분. 택지. 그래서 택지가 아닌 또 1번을 지우면 이제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용도는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건물 짓는 토지, 농사 짓는 토지, 나무 심는 토지. 크게 바뀌면 걔는 후보지, 바뀌어지는 중일 때. 건물 짓는 토지인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종류가 바뀌면, 그 다음 나무를 심는데 나무의 종류가 바뀌면 걔는 이행지였죠.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네요, 얘가. 그 다음 용도지역 내에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그 지역 내에서 변경되니까 이행지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푸실 수 있겠죠? 꼭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기억. 택지는 주상공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건부지는 택지,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 택지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걔는 낮이였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부지였죠. 그러니까 건부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어야 건부지예요. 그런데 택지는 주상공이 지어져 있는 땅만 택지가 아니라 지을 수 있는 땅도 택지인 거죠.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기억에 택지의 설명이 옳게 돼 있으니까 기억이 5인 순간 기억이 없는 애 3번과 4번을 지우겠죠. 그 다음 니은. 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가격수익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얘기했었어요. 봤더니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한다.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1단지예요. 1단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획지가 나오면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획지의 숫자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X가 되겠죠. 지금. 되셨죠? 그럼 니은이 X인 순간, 얘가 X인 순간 니은이 들어있는 걸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네, 니은이 들어있는 걸 이제 지우면 되겠죠. 그럼 니은이 들어있는 몇 번을? 2번을 지워버렸고 니은이 들어있는 5번을 또 지워버리면 답은 몇 번이네요? 그냥 1번인 거죠. 되셨죠,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표본지가 있어요. 표본지. 그럼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하여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된 토지를 말한다. 여기에 키포인트, 핵심 단어는 이 얘기입니다. 지가의 공시를 위해 이때 선정한 토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국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 동안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 지출 아니면 그걸 가지고 만든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될 지가를 발표하기 위해서 지가를 공개적으로 알리죠. 그게 공시지가잖아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나요? 표본지 공시지가가 있나요? 표준지죠. 그래서 지가 공시와 관련된 건 표본지가 아니라 뭐다? 표준지가 됩니다. 그럼 표본지는 뭐냐면 지가 변동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이때 기준이 되는 땅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본지의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과 관련이 있어요. 지가 변동률과. 그리하여 비읍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부분의 문제를 가볍게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가 변동, 표본지 하실 수 있겠죠? 지가 공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 리을,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럼 이행지의 경우에는 대분류와 소분류 상호 간에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대분류 상호 간에 바뀌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X죠. 이 설명은 후보지의 설명이니까요. 되셨나요? 그래서 4번도 정확히 기억 1번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부터 볼게요. 나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택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벌거벗을 낮이라고 표현했었던 거죠. 맞나요? 그런데 얘가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럼 얘는 낮이가 아니라 건물의 부지죠. 건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때 건폐율 등에 의해서 비어둘 수밖에 없는 땅이 뭐였죠? 이게 빌공짜 공지였죠. 그럼 공지와 비교하는 내용은 공한지가 있었습니다. 공한계 더 붙길 바라는 땅은 투기 목적의 땅이었다. 그래서 기억은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의 설명이지 낮의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지금 틀렸네요. 그럼 기억이 틀린 순간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과 2번과 3번을 지우죠. 쫙쫙 지워지네요. 그 다음 니은 부지는 땡땡 부지는 땡땡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다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 가장 포괄적인 용어. 그래서 포부를 밝힌다 이렇게 한번 툭 치고 넘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게 돼 있나 볼까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부지, 도로 부지 등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가 된다. 5조. 그래서 지금 니은이 5인 순간 니은이 들어있지 않은 걸 몇 번을 또 지우면 5번을 지워버리면 답은 벌써 4번이네요. 5개 중에 2개만 판단했는데. 이게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푸는 묘미죠, 여러분. 그 다음 미음. 맹지는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맹인, 도로를 직접 못 보는 땅이 맹지잖아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그럼 얘 건물 지으면 만약에 화재 발생하면 소방차 못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건물 못 짓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맹지는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어서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져서 가치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더라. 그리하여 도로에 접하는 면을 좁게 통로를 만들고 안이 넓어지는 토지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었죠. 그게 자루형 모양의 택지 대지였습니다. 오디자를 써서 옷을 크게 입으면 자루 뒤집어 쓴 것 같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디귿 오네요. 그 다음 리을. 필지는 하나의 집원이 붙는 법률상의 등록 단위였죠. 주의해 주실 건 면적 단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면적 단위 뭐였어요, 여러분? 제곱미터였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미음. 후보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핵심 단어가 나왔나 보세요. 가격 수준이 나오면 얘는 뭐였죠, 여러분? 획지죠. 후보지는 바뀌어지는 중에 토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음도 당연히 틀렸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맞는 건 니은, 디귿, 리을.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아까 기억과 니은 부분만 판단해도 풀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6번.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나지란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건물, 물리적 제약이 없는 토지였죠. 맞아요. 그 다음 2번.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도 규제도 설정돼 있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오로지 무슨 규제만 있는 땅이다? 공법상 제약만 있는 땅이었죠. 이게 나지. 그래서 유용성이 제일 커서 가치가 제일 높게 평가되더라. 그 다음 3번. 건부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의 토지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지상에 있는 건물 자체가 물리적 제약이기 때문에 그 물리적 제약을 철거하는 데 든 철거 비용만큼 건부 감가를 행한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죠. 맞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철거 비용만큼 건부 감가를 행한다. 그 말은 이 지어져 있던 위에 건물이 크고 견고할수록 철거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럼 건부 감가를 더 많이 행하겠죠. 그 말은 건부 감가를 행하면 당연히 빼고 남은 금액, 건부지 가격은 더 낮아지겠죠. 그리하여 낮은 가격에서 건부지 가격, 건부 감가를 빼면 그게 건부지 가격이었습니다. 고로 건부지 가격은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를 행하니까 낮은 가격보다 낮다, 높게 평가된다 그래서 X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지상에 있는 건물 자체가 최고 유효한용이 되고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죠. 그럼 건부 감가가 빵이 될 수도 있네요. 얘가 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건부 감가가 빵이면 낮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이 같아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건부지 가격 이치가 높아봤자 낮은 가격을 상한가로 상한선으로 삼겠네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에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건부 감가가 됐으면 낮은 가격보다 당연히 낮게 평가되겠죠. 높게 평가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를 까는 거였죠. 그 다음 5번.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고 유효한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낮이에 비해서 최유효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더라. 그래서 물리적 제약을 철거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했던 거잖아요.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푸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매일기보 1에 6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매일기보를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출문제가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꼭 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다 풀어봤다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기출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기출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출문제에 그냥 답치기, 답만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맞는 문장 왜 맞는지, 틀린 문장 왜 틀린지,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지금 매일기보 1 내용을 풀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